농민들이 대규모 지폐를 갖고 정부의 쌀값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부산 실내 실탄 사격장 화재 사고가 폭발이나 방화에 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핵 6자 회담에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주유소가 정량에 미달하는 양의 기름을 넣어서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쌀값이 연일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쌀대란 해결하고 임대도 대북 지원 즉각 재개하라! 전국 각지에서 벼농사를 짓던 농민 2만여 명이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가마에 12만 원 선까지 떨어져 버린 쌀값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1년 동안 땀 흘려 지은 쌀이 생산비도 안 되는 헐값에 매수되고 있다며 정부의 쌀값 현실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농가가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가격에 보장되지 않는 농사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쌀 목표 가격이 5년째 동결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표가가 한 가마당 21만 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 농민들의 입장입니다. 농민들이 특히 쌀 재고 물량을 해결하기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협개혁도 금융사업만을 강조해 정작 농민들의 권리는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민들은 집회를 마치고 국회 앞으로 거리 행진을 벌였으며 경찰은 만여 명의 인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CBS 뉴스 조은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 전망치 대비 30%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서 한국뿐 아니라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까지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감축 목표를 최종 결정한 뒤 오늘 국무회의는 역사적 회의라 말할 수 있으며 선진국형 발상의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글로벌 시대에 한국도 글로벌 인식으로 대응하고 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에는 기업과 정부가 따로 있지 않으며 전 국민의 생활화가 필요하다면서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탄소 국민 생활화를 위해서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 PRT 설치 지역과 관련해서 후보 지역으로 두세 군데를 검토 중이며 이 가운데 파르완 지역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파견 지역은 안전성과 현지 기지와의 통합 효과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현재 바그람 기지 내 운영 중인 병원과 직업훈련 시설 등과 통합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을 아프간 정부, 나토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 실내 사격장 화재 참사로 숨진 희생자들의 사인은 모두 화재사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짧은 시간에 강력한 불길에 휩싸여서 숨진 것을 미뤄 폭발이나 방화 등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 CBS 박중석 기자입니다. 사격장 화재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부산경찰은 오늘까지 사망자 10명에 대한 부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결과 숨진 희생자의 사인은 모두 화재사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화재사란 화상을 입어 숨지거나 새까맣게 타서 사망하는 경우로 유독가스에 질식하거나 뜨거운 증기를 들이마셔 숨지는 것을 모두 포함한 말입니다. 화재 당시 강력한 불길이나 유독가스에 휩싸여 숨졌다는 결론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두 차례의 현장 감식 때는 전기 누전 등 일반적인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오늘 진행된 3차 조사에서는 폭발이나 방화 가능성을 입증할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에는 국가수와 경찰청은 물론 화재 감식 전문가와 소방본부, 전기안전공사 등이 총동원됐고 현장 감식에 소요되는 시간도 당초 예상보다 3배 이상 길어져 밤 9시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에 앞서 경찰서장급인 수사본부장을 지방청 차장급으로 격상시키고 수사인력 22명을 보강하기도 했습니다.
사망자 전원에 대한 DNA 유전자 감식도 모두 마쳤지만 치아 기록을 대조한 뒤 신원 확인 결과를 최종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하루 6명의 생존자 가운데 3명이 응급수술을 무사히 마쳤고 사격장 종업원인 심길성 씨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등 화마의 상처를 조금씩 수습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준석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6자 회담에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주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has a choice. It can continue down the path of confrontation and provocation that has led to less security, less prosperity, and more isolation from the global community. 후진타오 주석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유관 당사국들과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와 6자 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환율 문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측이 일정 시간 뒤에 시장 원리에 근접한 환율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힌 반면 후 주석은 환율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중국 정부가 달라이 라마 측과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수민족의 권리와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고 내년 초에 인권 대화를 열어 더욱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 밖에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기후변화 협약과 테러 문제 등 국제 현안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김주명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오늘 전국경제연합회 회장단과 만찬을 갖고 세종시에 대한 재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전국연은 오늘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가진 데 이어서 이 시간 현재 정운찬 총리와 만찬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정 총리는 조성래 전경련 회장 등 14명의 기업인들과 만나서 기업 중심의 새로운 세종시 건설 계획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시각장애인과 시력이 좋지 않은 노인 등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일명 말하는 공문서와 말하는 간행물들이 오류투성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공기관의 시각장애인 배려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인수 기자입니다. 선택 메뉴, 색상 인식 모드, 보이스 아이 스캐너가 연결되었습니다. 인쇄물을 소리로 들려주는 인쇄물 음성 변환 코드, 일명 보이스 아이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동네 소식과 정부 정책 등 정보를 제공해 말하는 공문서라고도 불리고 전기나 수도요금 고지서에도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CBS와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조사한 결과 보이스아이 코드가 아예 읽히지 않거나 편집이 잘못돼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가 발행한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책자의 경우 680여 쪽에 이르는 쪽수를 읽어주지 않았고 도표로 구성된 글은 행과 열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또 1990년 1월 1일과 같은 날짜를 소수점이 찍힌 숫자로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제목이나 문단, 문장 사이의 구분이 애매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읽히는 식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저희는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해서 만드는 어떤 코드 삽입한 건데 그 좀 아쉽지만 이거 좀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점자 문맹률이 97%에 이르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만큼 공공기관들의 세심한 배려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CBS 뉴스 최인수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주유소가 정량에 미달하는 양의 기름을 넣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달 전국 주유소의 2%인 243곳을 골라서 정량 판매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95%에서 정량보다 모자라게 석유 제품을 주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원은 주유량의 오차 평균이 20리터 기준으로 마이너스 56.2mm에 그쳐 대부분은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2개 주유소는 법적 허용치에 크게 모자라는 양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펜트하우스 시장 집무실을 꾸며서 물의를 빚고 있는 이대엽 성남시장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시장실 개방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자치연대 등 성남 지역 10여 개 시민단체는 성남시가 호화 청사를 지은 데 이어서 시장 전용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서 밀실 행정 지적을 받고 있다는
CBS 보도와 관련해서 성남시에 대해 밀실행정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3,200억 원을 들여서 새 청사를 신축해 지난 13일에 입주했으며 내일 개청식을 열 예정입니다. 지난 9월에 열렸던 유엔 총회에서 주어진 시간보다 무려 6배가 넘는 장광설을 늘어놔 주목을 받았었죠. 리비아 국가원수 카다피가 이번에는 유엔 식량 농업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이탈리아에서 또 돌발 행동을 해 화제입니다. 정상회의 하루 전날 이탈리아 미녀 100여 명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파티라도 연 걸까요? 이탈리아로 함께 가보시죠. 카다피 원수는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키 170cm 이상, 나이는 18살에서 35살 사이, 지나친 노출은 금지, 참석 대가는 우리 돈으로 10만 원이라는 조건까지 내걸며 이탈리아 여성들을 불러 모았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45분 동안 이슬람교로 개종하라는 연설을 늘어놓기 위해서였습니다. Nel caso noi ci fossimo convertite con convinzione al Corano, lui ci avrebbe aiutato a fare il viaggio di rito alla Mecca. 카다피는 또 이날 참석한 여성들에게 쿠란 한 권씩을 선물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우주왕복선 아틀란티스가 우주정거장 ISS에 사용될 예비 부품과 식량 등 13,000kg이 넘는 장비를 싣고 우주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우주인 6명도 함께 갔는데요. 아틀란티스는 열 하루 뒤 우주정거장에서 3개월간의 임무를 마친 우주인과 함께 돌아올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의료계에서는 자가진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자가촉진 검사는 별다른 효과가 없으며 정기 유방 X선 검사도 50세부터 하는 것이 좋다는 지침이 미국에서 새로 발표됐습니다. By harms, I mean there were women that would undergo false positive exams, unnecessary biopsies, and even be treated for cancers that would never have harmed them. 그동안의 상식을 뒤집는 지침을 둘러싸고 의학계에서는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모레 중부 지역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0.3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